오늘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공부하는 분들이 흔히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서 재기 모형과 비재기 모형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기 모형에 대한 용어가 왜 이렇게 붙여졌지? 라는 것은 저도 대학원생 때 가졌던 질문이고 지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일반적으로 재기 모형을 recursive 모델 이렇게 부르고 비재기 모형을 non-recursive 모델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recursive라는 단어의 의미랑 반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충분히 혼동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자유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방정식들의 관계를 이해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쉽게 풀리실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생 변수가 x가 있고 이렇게 y를 설명하면서 나머지가 오차인 이런 간단한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에서 출발을 해서 다른 변수로 갔는데 그 변수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일방향의 모형을 재기 모형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반대로 x에서 y로 가면서 또 동시에 y에서 x로 다시 순환되는 이런 피드백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x에서 y로 갔다가 다른 변수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결국은 갔다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러한 순환이 존재할 때 이러한 모형을 non-recursive 모형이라고 해서 비재기 모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recursive라고 하면 다시 돌아오는 뭐 이런 순환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반대로 이름이 반대로 붙여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recursive 모델에 대해서 여기 정의를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 요거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endogenous 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내생 변수이고요. 그리고 exogenous 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외생 변수입니다. 그래서 내생 변수가 y1, y2, y3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외생 변수가 x 이렇게 되어 있는 모형을 간단한 모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세 개의 선형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잠깐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 식을 보면서 한번 경로도를 그려보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린 경로도랑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x가 이렇게 있고요. y1이 내생 변수니까 x의 영향을 이렇게 받고 오차가 epsilon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1이 회귀계수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나요? y2가 존재하는데 x에 의해서도 일부 설명이 되고, 자, 베타 2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내생 변수인 y1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는데 그때 이 경로를 감마 1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리즈렐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첨자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 첫 번째 첨자는 화살표를 받는 방향에 있는 변수, 그리고 두 번째 첨자는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에 있는 변수,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감마 2, 1 그러면 두 번째 내생 변수에 첫 번째 내생 변수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오차가 하나가 붙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y3가 이렇게 존재하고 x에서 베타 3만큼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어디서 오나요? Y1과 Y2에서 둘 다 오죠. Y1에서 오는 화살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이것도 3, 1이 되겠죠. 순서가 감마 3,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Y2에서 오는 화살표도 있죠. 자 이번에는 받는 방향 먼저 쓴다고 했으니까 감마 3, 2 이렇게 되겠죠. 역시 오차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오차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형 방정식으로 정의된 이 세 개의 방정식을 경로 모형, 경로도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잘 살펴보면 이 y1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x라는 외생 변수로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y2는 다시 뭘로 표현이 되냐면 x라는 외생 변수와 y1이라는 내생 변수로 표현이 됐는데 다시 이 y1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y1 자리에 첫 번째 공식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 y2도 뭘로 설명이 되죠? x만 남죠. 이제 y1 자리에 원래 외생 변수인 x가 있었기 때문에 x에 의한 그 방정식으로 다 변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y3는 어떻게 될까요? 자, x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 y1의 자리에 이게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러면 또 이거 역시 이제 x와 이제 오차로 여기 이제 대입이 되게 되고요. 또 이건 어떤가요? 자, 이 자리에도 역시 y2가 이렇게 대입이 되는데 그 y2는 다시 y1으로 설명이 되고 또 그 y1은 다시 x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형을 경로도를 잘 살펴보면은 x에서 나가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막 엇갈려 있긴 하지만 나갔다가 자기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변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바꾸어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어떤 내생 변수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앞에 거로 가서 결국은 외생 변수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생 변수로 표현. 자, 그래서 y3도 y2를 거쳐서 y1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x로 표현이 되고 또 y2도 y1 거쳐서 결국 x로 표현이 되고 당연히 또 y1도 x로 표현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내생 변수를 표현할 때 거슬러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이제 외생 변수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을 recurs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귀라는 것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 돌아온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의 내생 변수가 그 이전의 내생 변수로 설명이 되고 또 그것은 또 그 이전의 내생 변수로 설명이 되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관계에 그것을 recursive, 재귀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외생 변수의 경우에는 분산과 공분산을 다 추정을 해주는 거고요. 내생 변수의 경우에는 분산, 공분산 이런 것들이 자유모수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내생 변수의 경우에는 거슬러 올라가서 외생 변수가 가지고 있는 분산이나 공분산 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내생 변수에 대해서 별도로 모수 추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재귀 모형을 왜 리커시브 모델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원리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